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미술 디지털 아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지 않은 미술 작품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모습들은 실제 사람이 의상을 입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디지털 아트예요. 유니버셜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디자인 그룹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현재 현대백화점 삼성정에 가면 그 건물 외곽에 있는 전광판에서 이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걸어가는 모습도 제각각이고 색깔이나 형태, 재질감도 각양각색이라서 보는 눈이 즐겁지요?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디지털 아트란 무엇인지, 디지털 아트의 종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니버셜 에브리띵을 비롯한 여러 디자인 그룹과 작가들, 마지막으로 가상미술관 꾸미기 활동이에요. 디지털 아트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술 작품 또는 활동을 말해요. 70년대에 등장해서 컴퓨터 아트나 디지털 변형 사진, 웹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가상현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고요. 현재에는 전시, 게임,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이러한 디지털 아트는 백남준의 1963년 참여TV라는 작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의 작가지요. 이준 작가의 2011년 작품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빔 프로젝터로 상영을 해서 새로운 느낌의 작품을 완성해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는 아이패드 드로잉을 현재까지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사해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그래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이런 디지털 아트는 사람과 작품이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반응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이 없이 디지털 아트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이나 촉각, 청각 등 여러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고요. 이렇게 관객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도록 만들어주는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해요. 디지털 아트 작품 중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린 색칠 공부를 직접 화면에 띄워주는 작품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팀랩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스캔을 하면 벽면에 보이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친구들이 그린 작업으로 벽면 가득 바다 생물들이 채워져 있어서 매우 재미있는 모습이지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들을 상상해서 그린 것들도 흥미롭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바닷속 생물을 상상해서 그려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도 좋고 커다란 고래도 좋고 해마도 좋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상상해보고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요. 재미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다음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끝없이 펼쳐진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몰입 환경을 만든 디지털 아트 작품이에요. 도쿄에 있는 모리 빌딩 디지털 아트 뮤지엄에 있는 작품이고요.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평상시에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을 텐데 이 미술관에 들어가면 디지털 아트 작품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다른 공간감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재미있게 살펴보았지요? 유니버셜 에브리띵의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 백화점에서 보았던 작품은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주인공 한 명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겉면의 물질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활활 타는 불꽃으로 시작을 했는데, 걸어가는 앞면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다른 물질로 점점 변해가고 있지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리고 불꽃이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바뀌고 있나요? 발끝을 보세요. 세 번째 물질로 또 바뀌고 있지요. 어느 순간인가 바위가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쿵쾅쿵쾅 소리가 날 것 같지요. 다음으로는 어떤 물질로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위 다음으로 나올 물질을 한번 맞춰볼까요? 변하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부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바위가 떨어져 나가고 허물어지면서 전혀 다른 금속 물질이 되었어요. 몇 가지 물질로 변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길다란 털을
나풀거리는 모습으로부터 식물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들로 변화를 해왔네요. 몇 번의 변화를 거쳤는지 세어본 친구 있나요? 모두 센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손끝부터 나무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가 작품의 마무리입니다. 이번 작품은 조금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영상에서는 실제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보이는 풍경들을 찍고 그 풍경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물질을 덧입힌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앱이에요. iOS 앱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슈퍼유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이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섞는 A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오늘의 활동입니다. 학교 공간에 어울리는 디지털 아트 작품 상상하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보고, 두 번째, 내가 선택한 학교 공간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어울리는 디지털 아트 작품을 구상하거나 웹상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하나의 빈 공간,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평면 작품으로 걸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준비됐나요? 학교 공간에 어울리는 디지털 아트를 상상해서 빈 종이에 먼저 스케치해 보세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골라보면 더욱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음식을 먹는 장소인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골라보세요. 이 디지털 아트 작품으로 가득한 공간은 어떤 공간감을 주는 공간으로 완성될까요? 활동 순서입니다. 먼저 구글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구글 드라이브 사이트로부터 시작하는 방법들을 선호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먼저 구글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새 슬라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 배경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검색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여기 보이는 장면이 선생님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액자 2개를 걸어서 디지털 아트 작품 2개를 골라 넣은 장면이거든요. 구글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면 먼저 왼쪽 상단에 보았을 때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요. 구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 선생님은 제목을 먼저 바꿔줍니다. 제목을 2020 디지털 아트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필요 없는 빈칸들을 삭제해 줬어요.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 부분 칸에다가 제목을 바꿔 주었다면, 그 다음은 배경을 먼저 넣는 건데, 삽입, 이미지, 웹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검색창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기에서 free, room, background, 무료, 방, 배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해 볼래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공간감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나의 구글 슬라이드에 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돼요.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무엇을 넣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또 삭제도 하고 다시 넣어보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를 골랐어요. 재미있는 배경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학교 공간에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던 그런 익숙한 학교 공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공간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골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골랐던 이미지는 둥그런 공간에 휘어진 캔버스가 있는 배경이었는데요. 디지털 아트 작품을 고르려면 액자를 걸어야 하는데 휘어진 공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검색했어요. 다시 검색하는 과정을 볼게요. 이미지 바꾸기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free, room, background를 검색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하얀색 배경이지만 각진 곳을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액자를 2개를 걸고 싶어서 같은 방법으로 삽입 이미지 웹 검색에서 프레임을 검색을 해줬고요. PNG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종류를 말하는데, 테두리 배경이 투명하게 배어있는 이미지들이 많아서 이미지 검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붙여주고 있는 세 글자예요.
아트웍 말고 선생님은 프레임을 검색을 해서 황금 색깔 테두리가 멋진 큰 액자 하나와 작은 액자 하나를 걸어 주었어요.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요. 모서리에 있는 파란 색깔 네모 상자를 잡고 늘렸다 줄이면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액자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삽입, 이미지, 웹 검색으로 들어가서 프레임을 검색할 거예요. 단계가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 색깔의 액자들이 보이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할까 하다가 비슷한 액자로 하나 골라서 작게 만들어 주었어요. 선생님이 액자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적당해 보이는 액자가 하나 보여서 넣었고 원하는 크기로 줄여줍니다.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액자 안에 움직이지 않는 정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번 시간이 디지털 아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디자인 그룹인 Universal Everything의 실제 작품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액자 안에 그 동영상을 검색해서 넣으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 한 명을 앞에 세우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PNG를 쳐주고 student,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서 원하는 이미지를 한 장 골라 넣을 거예요. 사람을 넣으면 좋은 점은 그 작품의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화면을 보면서 감을 잡기 좋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액자보다 큰 사람을 넣는다면 작품은 작게 느껴질 거고요. 같은 크기의 액자이지만 사람을 작게 넣는다면 큰 작품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재미있죠? 여학생으로 한 명 넣고 싶은데 적당한 그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찾았어요. 그래서 한 명을 넣었고 크기를 액자보다 작게 조절을 해줄 거예요. 방향도 바꿔주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액자 속에 넣을 차례예요. 일종의 모니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삽입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Universal Everything 단어를 치는 것은 이 디자이너 이름을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검색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작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디지털 아트, DIGITALART를 검색해도 좋겠습니다. 액자에 맞추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프레임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더 검색을 해서 영상이 멋지게 나오고 있지요? 또 작품 하나를 더 검색을 해서 액자에 넣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삽입 동영상 순서로 클릭을 하고 유튜브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이전에 검색한 내역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건데요. 형식이 조금 다른 작품들을 한번 골라볼까요? 액자를 가로 방향으로 돌려줄 거고요. Made by Humans라고 하는 작품들을 골랐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맞도록 한번 액자를 돌려주었고 그 다음 동영상을 작게 조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공간 안에 작품 배치가 모두 끝났다면 이 구글 슬라이드를 파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때 JPEG나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꾸미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심심한 배경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과제 안내예요. 과제 게시판은 선생님이 만든 패들렛 게시판을 이용할 텐데요. 이 주소를 참고해서 작품들을 여기에 직접 이미지 업로드를 해주도록 해요. 오늘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